저번 시간에 이제 모든과 어떤까지 했고, 오늘은 명제, 역과 대우,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그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할게요. 딱 2개만 합시다, 오늘. 알겠지?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명제, 증명이랑 절대부등식 하면 2단원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내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2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뒤에 가서 명제 증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절대부등식 파트도 그렇고, 조금 이제 양은 많지 않은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봐야 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2단원 끝난다. 그 다음에 3단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명제의 역과 대우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역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둘 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명제에서는 대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역은 뒤에 함수에서 좀 중요해요. 함수에서.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일단 알아둬야 돼.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느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가 있고 조건이 있는 거고, 근데 명제 같은 경우에는 참거짓이 분명한 애들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하는 애들을 의미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라는 애, 예를 들어서 x는 2다 라는 애가 있으면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2라는 애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합치면 뭐가 만들어진다? 명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한 역을 구할 거고요. 이 명제에 대한 대우를 구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역은 무엇이냐? 역은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를 바꾼다. 둘의 자리를 바꾸면 돼. P이면 Q이다가 바뀌면 Q이면 P이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우는 사실상 같은 말이야. 대우는 사실상 같은 말이야. 뭔 소리냐면 P이면 Q이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거를 대우를 해볼게. 대우를 한다는 게 지금 뭐야? P면 Q이다에서 Q이면 P이다로 자리가 바뀐 거고 둘 다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X제곱이 4가 아니다 이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야? 같은 말인 거야 얘들아. X가 2면 X제곱은 4다라는 말과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라는 말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는 같은 말이야. 대우는 같은 말이야. 그런데 굳이 대우는 왜 하냐? 대우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거를 위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애예요. 앞에 것도 아니다. 뒤에 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부정형의 연속이라고 부를 건데 부정형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그러니까 보기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부정해서 긍정형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건 우리는 대우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리를 바꾸고 둘 다 부정해라. 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리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인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대우는 원래 명제랑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같은 뜻인데 그냥 이제 문장만 조금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참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도 뭐야? 대우도 참인 거야. 왜? 같은 말이니까. 말 그대로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봐볼게. x가 2면 x제곱은 4다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반대로 돌렸을 때 x제곱이 4면 x는 2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x제곱이 4면 x는 2야? 그게 아니라 x는 뿔망이죠. 맞지? 그런 거니까 얘는 뭐가 돼? 거짓이 되는구나. 아, 역을 했더니 뭐가 됐구나.
거짓이 됐구나. 그러니까 참인명제를 뭘 했더니 역을 했더니 거짓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뭐 단순한 거긴 한데 x가 2이면 x가 2면 x가 2다 이런 게 있어. 나는 내가 이 둘을 자리를 바꿨어. 어때? 결국 똑같은 거죠. 맞지? 그치? 그러니까 역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역을 했을 때 그게 거짓이 된다? 절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대우처럼 역을 했을 때 그대로 참이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원래 이런 애가 있어. 근데 그거를 자리를 바꿨는데도 둘의 자리를 바꿨는데도 참이야. 왜 그래? 이 둘이 뭐 하니까?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역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은 참이 되는 상황이 있고 거짓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달라. 상황에 따라 달라. 근데 참이 되는 상황이 뭐야? 둘이 같기 때문이야. 둘이 뭐가 같기 때문이야? 진리집합이 같으면 참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래. 그럼 뭐야? 둘이 같은 거야.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을 했더니 거짓이 되더래. 그럼 뭐 한 거야? 둘이 다른 거야. 알겠니? 여기가 괜찮아? 반대도 마찬가지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러면 역은 참이야? 그건 모르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지? 그건 이제부터 모르는 거 직접 다 계산해봐야 돼. 그런데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려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이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면 다른 거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원래 명제가 거짓일 때는 직접 따져봐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대우에서는 참이면 같이 참이고 거짓이면 같이 거짓이다 라는 거고, 그 대신에 역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단 논법은 뒤에 문제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8번 볼게요. 8번에 다음의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대우랑 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참거짓을 판별할 건데 굳이 대우는 찾을 필요가 없죠.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일 거니까. 그리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일 거니까. 그런데 대우를 왜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를 그냥 무작정 막 쓰는 게 아니야. 대우를 써야 되는 상황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였어? 방금 얘기했던 부정형이 나왔을 때요. x가 2가 아니다, 뭐 x제곱이 4가 아니다 이런 부정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또는이 나왔을 때. 제 뒤에 문제 보면서 또 얘기할 거예요. 또는이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우를 쓰는 상황은 뭐다? 문장에 있어서 부정형이 나왔을 때 아니면 또는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대우를 활용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커. 그럼 더하면 2보다 커. 맞아 틀려? 맞죠?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대우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볼게. x가 2가 아니다 이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2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형이 연달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져. 따져야 되는 게 많아져.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얘를 대우를 하겠다. 그럼 얘를 대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대우를 해보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가겠죠? 근데 앞으로 가면서 뭐가 된다고? 부정이 된다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건 여기야. 맞지? 근데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x가 1이 아니다니까 x가 1이다로 바뀌겠죠? 또는이 뭐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죠? 그 다음 y는 2이면 xy는 2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치? 처음 식을 봤을 때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헷갈리잖아. 그런데 대우로 바꿔놓으니까 바로 쉬워지죠. 왜? 부정형과 또는이 나오면 원래 그래. 부정형과 또는이 나오면 원래 복잡해져. 생각해야 될 게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거를 대우로 원래대로 바꿔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B면 A 합집합 B가 B라는 건 B가 A에 다시 A가 B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A가 B에 들어간다. 합집합을 했을 때 B이기 때문에 A가 B에 들어가면 A가 B에 들어간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근데 얘와 얘가 어때 지금? 조건이 똑같죠? 그치? 조건이 똑같아? 그럼 얘는 역도 뭐겠네? 역도 참이겠네. 조건이 똑같으니까. 괜찮아? 원래 명제 참이야. PQ 똑같으니까. 당연히 바꿔도 참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뭔 소린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다른 조건이야. 얘면 얘인 거 성립하는 거 맞아. 근데 얘와 얘의 진리집합이 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역을 하면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역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거.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너네 합이 2보다 크면 둘 다 1보다 커야 돼? 뭐 있어? 0과 3 있잖아.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판례라고 부른다고. 판례 있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안 해봐도 된다고. 왜? 얘에 대한 진리집합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알 수 있으면 어차피 역을 했을 때 거짓이 된다는 거 우린 추론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3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역이 거짓인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거짓인 거 물어보려면 그냥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우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을 때에 a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다고 여기 지금 또는이 나와 있다고 또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아니면 y가 1보다 커라고 돼 있는데 그럼 a가 도대체 뭐야? a가 도대체 뭐야? 뭔가 그냥 느낌상 더했을 때 3이니까 a가 2인가? 라는 의심은 들잖아.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느낌상 그런 거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근데 얘를 대우를 하면 확실해진다니까? 왜?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바꿔볼게. 대우를 해보시면 얘네들이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됩니다. x가 a보다 크다라는 건 뭐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 다음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크다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 그러면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들아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 그리고니까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y가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얘면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일 때 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1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2인 거야. 괜찮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또는 나왔을 때 아니면 부정형의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상황 빼고는 우리는 사실 대우를 안 써.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3단 논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3단 논법이 원래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거야. 너네 나중에 지금 너네 소크라테스 이런 거 배웠니? 1학년 때?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없구나. 아무튼 이제 이게 내가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어. 근데 이제 형이랑 나는 이제 1살 차이고 나랑 동생은 이제 5살 차이야. 5살 차이야. 그래서 이제 나랑 형이 있는데 이제 1살 차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웠어. 많이 싸우고 이제 성향도 완전 반대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형은 MBTI가 ENFP야.
근데 나는 ISTJ야. 근데 어렸을 땐 몰랐지, 당연히. 내가 어렸을 때 MBTI라는 게 없었으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형은 문과야. 나는 이과야. 형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랑 영어야. 나는 수학이랑 과학이야. 그리고 형은 철학과야. 난 전자공학과야. 전자공학과. 그러니까 완전 끝과 끝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는 공통점만 있지. 나와 형은 아예 정반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싸웠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웠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형이 성인이 되고 이제 나도 성인이 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학 가고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금은 뭐 싸울 것도 없지. 뭐 싸울 만한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뭐 가끔 보면 인사하고 뭐 그런 건데.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형이 철학과를 나왔잖아. 형이 철학과를 나왔잖아. 근데 진짜 나는 그 철학과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진짜 살면서 처음 봐.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철학과를 가고 싶어서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철학과를 잘 안 가. 그러니까 철학과는 그냥 내신 맞춰서 쓰는 거야. 내신 맞춰서 쓰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도 이제 철학과를 갔는데 많이 안 뽑아. 한 학년에 해봤자 한 30명 뽑아.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 그냥 한 반 뽑은 거야, 한 반. 학교 한 반. 너네 지금 1학년 몇 명이야? 한 200명, 300명 되잖아. 그리고 한 10반 정도까지 있죠, 요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대학교 과인데 한 학년에 30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20명은 성적 맞춰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철학과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고 이 중에 10명만 진짜 철학과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갈리잖아. 그래서 형은 진짜 근데 철학을 좋아해서 간 사람이야. 근데 형이 이제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집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나는 완전 공대고 이때 이제 형이 대학생일 때 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야. 동생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동생도 나랑 똑같은 이과야. 얘도 완전 이과야. 완전 이과. 지금 그래도 대학 다니는 거 나랑 똑같은 과 다녀. 전자생명공학과. 그러니까 완전 반대야. 그래서 형이 이제 와가지고 초반에 이제 내가 대학교 1학년이고 형이 2학년일 때 뭘 배웠대. 그래서 막 찾아와. 그래서 보니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을 교양 시간에 배운 거예요. 대학교 교양 시간에. 대학 교양 시간에. 근데 그런 걸 들었는지. 그리고 왜 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예전에, 진짜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철학자면서 수학자면서 과학자고 미술도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재들이 철학을 했어. 그러니까 뭐야? 저 양자역학을 교양으로 듣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여기에도 나온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의 일부분이 여기 철학과에서 수업하다가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의 업적 막 이런 거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배운다는 거야. 근데 막상 들으면 그런 내용이냐고. 사람 이름은 한 번 나오고 너네 과학 시간 생각해봐. 뉴턴 나오잖아, 뉴턴. 뉴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 뉴턴의 사상을 배우니? 그건 철학과에서 하는 거고. 철학과에서 하는 거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뭔지만 나오고 그 다음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질문하려고 온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외계어를 한다 교수님이. 이제 보니까 물리학과 교수님이야. 물리학과 교수님이 문과 대상으로 교양 수업을 하는 거야. 나도 그런 거 들었었고 나도 이제 경제 수업을 들었어 학교에서 교양으로. 그러니까 경제학과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해.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과는 이과 걸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과는 문과 거 몇 개를 들어야 돼. 근데 양자역학을 선택하지는 않지. 보통 이제 수학 관련.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문과도 결국에는 수학 공부를 하잖아. 그치? 그럼 교양 수학은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복습하거나 거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정도인데 양자역학은 고등학교 때 잘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지. 아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한테 막 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3단 논법 있죠. 요 3단 논법이 소크라테스 맞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철학자죠.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 놓고 그거를 수학으로 끌고 온 거야. 그리고 사실 명제라는 거의 시작도 철학이야. 명제가 우리 지금 정리해서 읽었듯이 참고지시 분명한 문장과 식이야. 근데 우리 여태까지 뭐 문장이 얼마나 나왔어? 다 식이었지. 그 문장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3단 논법도 원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철학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수학으로 넘어와서 그게 이제 명제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의 해석이 되는 건데 난 몰랐지, 학생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원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쓱 보니까 형이 공부하는 거에 3단 논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3단 논법 알아!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제 아예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성인 돼서 형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형은 진짜 한마디를 딱 찌르면 100마디가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형이랑 뭔가 시작을 잘 안 해. 진짜 그냥 약간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야. 말이 안 끝나. 뭔가 하나 딱 시작을 하면 말이 안 끝나. 시작을 하면. 그래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때 대학생 때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막 하면서 이제 형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줄줄줄 나와.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진짜 그냥 소크라테스가 누구야 라고 하면 진짜 누군지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의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맨날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뭘 할까 나중에. 철학을 이렇게 좋아하면 진짜 철학과 교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무튼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3단 논법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본 거고요. 3단 논법이 뭐냐 이런 거요. 이런 거. 여기 맨 앞에 이제 연재가 앉아 있으니까 연재 아이지? 어이야? 아이 맞죠? 연재는 사람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의심하지 않잖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죠. 참이야. 그러니까 3단 논법은 무조건 참인 명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연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이 뭐가 있어? 사람은 죽어. 맞잖아. 평생 살 수 없죠.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얘 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론이 뭐가 나와? 좀 그렇긴 하지만 연재는 어때? 연재는 언젠간 죽어. 이거 뭐야? 이거 참이죠. 참이죠. 이게 3단 논법이야. 3단이니까 말 그대로 3단 논법이야. 알겠죠? 그렇죠? 이런 건데 얘를 이제 명제로 바꿀 거야. P이면 Q야. 근데 그게 참이야. 어때? 이어지는 거죠? 그럼 Q이면 R이야. 그럼 결론이 뭐가 나와? P이면 R이야가 나오는 거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게. 명제에서.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좀 문제 읽어보시면 P면 Q이다라는 애가 있고 not R이면 not Q이다가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걸 고르래. 그럼 항상 참인 건 뭐야? 일단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항상 참인 건 얘야. 어떤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건 대우야. 첫 번째로. 알겠지? 3단 논법 문제라고 해서 3단 논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알겠죠?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랬을 때 참인 걸 고르래. 그럼 뭐야? 대우야 일단 1차적으로. 알겠죠? 그럼 해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뭐가 참이야? 얘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야.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뭐가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얘와 얘가 어때 지금? 얘와 얘가 어때? 연결이 되죠. P면 Q인데 Q면 R이래. 그럼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P이면 R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지지.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럼 얘가 참이면 얘에 대한 모도? 얘에 대한 대우도 참인 거야.
그럼 여기 적혀 있는 6개의 명제는 다 뭐야? 다 참이야. 이걸 빼고 나머지 애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써놓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 겹치는 거 찾으시면 돼요. 틀린 그림 찾게요, 그냥. 이해돼? 괜찮니? 그래서 기역 여기 있고요. 미음 여기 있고요. 디귿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나 큐면 나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 큐면 나달 없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데 3단 논법을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봅시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래서 가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집이 되게 화목한 가정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우리 집이 화목한데 조금 삐끗했으면 진짜 파탄이 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제 형이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 근데 파가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면 이제 아빠가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쪽에 한쪽 파고 엄마가 있고 형이 있어.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냥 성향 차이인 줄 알았어. 그때 이제 MBTI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MBTI를 검사를 그래서 이제 해봤지. 요 근래는 이제 다 해봤잖아. 너네 다 알잖아, 스스로가. 근데 요 세 명은 IST야. 그 나는 J고, 아빠는 P고, 동생도 J야. IST고. 형이랑 엄마는 둘 다 ENFP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 그 5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 나랑 아빠랑 말을 시작하면 엄마가 졸기 시작해. 진짜로 5명 이렇게 뭐 가족여행을 어렸을 때 이제 가족여행을 가거나 해. 아니면 성인 돼서도 뭐 가족여행을 가면 나랑 아빠랑 말을 시작하면 엄마가 자. 아니면 엄마랑 형이랑 오른쪽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나는 진짜 어렸을 때 엄마랑도 엄청 싸우고, 사춘기 때 특히. 엄마랑도 엄청 싸우고. 왜냐면 엄마가 이제 지금은 이해가 가. 왜 그랬는지. 자꾸 모기가. 지금은 이해가 가.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진 않죠. 뭐 학생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다른 건데 이제 사춘기 때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화가 나잖아. 화가 많잖아, 그냥 몸 안에. 근데 이게 분출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바로 말하면 화낼 것 같으니까 돌려 말한 거야. 근데 난 그걸 듣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걸 얘기해. 그럼 또 엄마는 상처받지. 그냥 빨리 말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엄마랑 딱 3마디 정도 주고받으면 화가 나.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대화를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나랑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랑도 그랬대. 내가 동생을 5살 차이 나니까 동생이 한창 사춘기일 때 난 군대를 갔어. 그래서 동생이 사춘기일 때 난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나는 그냥 가끔 휴가 나왔을 때 오면 집에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만 있어. 아, 그럼 그런가 보다 했지. 이제 그리고 동생도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이제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생이었어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오면 10시, 11시 되고 독서실 갔다 오면 막 2시 막 이때 들어오고. 그러니까 볼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휴가 나왔어. 집에만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지. 그럼 몇 시에 들어가? 2시 넘어서 들어가. 새벽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 난 집에 없으니까. 휴가를 나오든 뭐라든. 근데 내가 그 군대 가 있는 거의 한 2년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대. 나중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일이 또 겪은 거야, 엄마는. 근데 그나마 나랑의 일을 겪었으니까 그나마 이제
전보다는 괜찮은데 얘는 또 여자애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랑 뭔가 좀 다르대.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랑 얘를 동생을 대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야. 성별이 또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무튼 그런 것 때문에 뭐 일들이 좀 있었대. 난 뭐 지금도 사실 잘 몰라. 그걸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미 다 지난 건데 뭐 무튼 그런 건데. 그래갖고 삐끗하면 이게 많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래. 싸운다가 아니야. 이젠 안 싸워.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이 되고 했으니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춘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2월 달에 설에 2월 달에 가족끼리 제주도를 갔어. 제주도를. 우리 가족 5명이랑 형도 결혼했으니까 형수님이랑 그 형수님 그 조카랑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아내랑 해가지고 총 8명이서 간 거지. 총 8명이서 제주도를 갔어. 그래서 8명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한 테이블에 앉아. 그러면 진짜 다 따로 얘기해. 한쪽에서는 나랑 아빠랑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형이랑 엄마랑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며느리 2명 껴가지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 둘도 사실 요과야. 엄마 쪽 사람들이야. 엄마 쪽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해. 이 4명이서 편 먹고 나랑 아빠를 갈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한대. 그럼 그거를 우리 와이프는 엄마한테 일러. 이랬다. 일러. 그럼 엄마가 아빠를 욕하기 시작해. 당신 닮아서 그런 거다. 그럼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래. 왜 그랬냐. 그럼 또 나는 아빠한테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다. 내가 보고 배운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만 진짜 그때 3박 4일인가 갔다 왔는데 진짜 이런 얘기만 그래서 내가 갔다 오는 길에 와이프한테 사과를 했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냐. 속에 어떻게 그렇게 쌓아두고 살았냐.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봐봐. 아내가 나한테 내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어.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 근데 나는 뭔가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뭔가 사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어.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건 못 사주는 거야.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야 되는 물건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말할 게 없어. 그리고 뭐 넌지시 흘리래. 그러면 알아듣고 사주겠대. 흘릴 만한 게 없어. 갖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이런 얘기해. 그럼 이제 그거는 안 되고 이런 식인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다가 생일 선물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뭐 이어폰을 사고 싶어. 무선 이어폰 있잖아. 이어폰을 사고 싶어. 그럼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뭔가 이어폰은 할인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저 삼성 매장 가가지고 사. 그럼 그게 제일 비싸게 사는 거잖아, 사실. 사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냥 매장 가서 나오자마자 매장 가서 사. 그럼 그게 제일 비싸게 사는 거야. 정가 주고 다 사는 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래서 뭔가 아까워. 그 내가 생일이 11월 2일이거든. 근데 보통 12월에 연말 할인을 해. 왜냐면 이제 해가 지나잖아. 해가 지나면 구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해가 지나기 전에 다 재고 처리하려고 연말 할인을 해. 그걸 알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나는 얘기하는 거지. 이어폰을 사고 싶은데, 좀만 기다려라. 이제, 사줄 거면 좀만 기다려라. 12월에 할인을 한다. 근데 와이프는 그런 걸 잘 몰라. 왜냐면 이어폰 같은 걸 잘 안 사니까. 그래서, 자기는 근데 할인하는 거 모른다. 그냥 사면 안 되냐? 그냥 안 된다. 근데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는 거야. 12월 되면 이거 하니까 이거 주문해. 이렇게 이제 링크를 보내는 거지, 내가. 12월에. 그럼 그걸 해.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야. 근데 제 와이프는 주는 느낌이 안 든다. 이게 뭐냐. 그냥 결제만 내 카드로 하는 거지.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아빠는 그걸 이해해. 근데 엄마는 진짜 별로인 남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스토리들.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거를 이제 가서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결혼하면서 엄마의 편이 생겼어. 형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잘 안 들어왔거든. 밖에 돌아다녔거든, 밖에. 밖에 생활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갑자기 3단 논법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건지 지금. 아무튼 봅시다. 봅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춘기 때 엄마한테 잘해, 알겠지? 나중에 욕 많이 먹어.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자, 보시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충분 조건이라는 말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번역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충분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필요하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 때문에 뭔가 문제가 틀리고 맞고 그러지 않아. 그런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내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이 명제가 참이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도 항상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만 보는 거야. 그런데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내가 얘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론이라고 부르죠. 그치?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야. 그러면 가정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뭔가 와닿아 이게? 왜 가정이 충분 조건이야? 가정이 충분해? 가정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이란 뜻이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2이면 x제곱이 4다 라는 애가 있어. 그럼 뭐 그냥 억지로 좀 끼워 맞춰 보면 x는 2라는 애가 있고 x제곱은 4라는 애가 있는데 x가 2면 얘를 만족하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얘가 왜 필요 조건인데? 뭔가 더 필요해 조건이? x제곱은 4다라는 애가 있어. 뭐가 필요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번역해 놓은 거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쓰는 말과 그렇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화살표를 항상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여기서 출발하고요. 여기서 도착하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출발 충분 도착 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사실 한쪽만 외우면 반대쪽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때? 똑같죠? 자음이. 그치? 자음 똑같은 것끼리 맞추면 돼 그냥. 알겠지? 화살표를 기준으로 출발 충분 도착 필요 이렇게 한 거고 사실 8글자 못 외워서 틀리진 않겠지.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자음 맞춰서 보시면 돼요. 화살표가 출발하는 곳은 충분이다. 도착하는 곳은 필요다. 근데 한쪽 외우면 반대쪽은 필요 조건일 거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P는 충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Q는 필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야? 둘 다니까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야. 근데 우리 이 둘을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역이라고 부르죠.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근데 역도 참이야.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PQ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언제 쓰는 거야? PQ가 같을 때. 다르면 필요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일 거고 PQ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같은 말이야. 얘도 참이고 역도 참이다라는 말과 PQ가 같다라는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 같은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기만 하시면 돼요. 화살표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말해라. 즉 화살표의 방향을 설정해봐라는 거야. 그럼 해보자. X가 0보다 작다라는 애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가 있어. 그럼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다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절대값이 언제 마이너스가 나와? x가 뭐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데 0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포함관계를 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그럼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끝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화살표를 설정하는 것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막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두 번째 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야. 이게 뭐야? xy는 0이다죠. 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야. 뭐야? xy는 둘 다 0이어야 0이겠지.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서로가 서로한테 가겠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야. 마지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와 정삼각형이다야.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얘의 화살표가 도착하니까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냥 용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받는다. 맞니? 그러니까 not P가 필요 조건인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화살표가 not Q에서 not P로 화살표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not P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것만 방향성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둘 다 부정이니까 뭐 할래? 대우하겠죠? 그럼 뭐가 돼? P이면 Q이다가 되네. P면 Q이다가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집합이? Q 안에 P가 들어가 있는 거죠. 괜찮니? 이 중에 맞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그냥 개념이 하나 추가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40번도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보시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고 13번 볼게요. 13번에 두 조건 PQ가 있다. 그랬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쏜다는 개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 P이면 Q이다 라는 소리구나. 즉 P가 Q 안에 포함된다라는 소리구나. A값 구할 수 있겠죠. 맞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가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화살표를 받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아니다니까 뭐 할 거야? 대우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냥 x는 뭐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답인 거죠. 괜찮니? 그럼 A값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 충분, 뭐 필요 여기 나오면 바꾸세요. 바꾸면 쉽게 풀려요. 앞에 거랑 똑같이. 알겠지? 그래서 출발 충분, 도착 필요 이렇게 8글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하면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 증명, 그다음 가능하면 절대부등식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시간이 증명 파트라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좀 많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다음 시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셔서 앞에 문제들은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뭐 풀어야 되는 게
어딨냐? 딱히 뭐 레벨 2까지는, 스텝 2까지는 뭐 딱히 없네요. 앞에 거랑 다 겹치는 문제들이네요. 추가 주는 뭔가 새로운 문제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455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레벨, 실력업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실력업 그거 안 풀었지, 앞쪽. 그거부터 봅시다. 다음 시간에 한다 그러고 안 했죠? 요거 어디야? 179쪽.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실력업 쭉 한번 풀어봅시다. 보시면 432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어떤 실수 x라는 건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의 뭐가 부정이 참이 되도록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너네 생각했을 때 참인 걸 증명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거짓인 걸 증명하는 게 쉬울까? 대부분의 경우에 참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 부정이 거짓이다. 아니면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거짓이다. 이런 이제 거짓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몇 번 나왔었거든, 학교 시험에. 그러면 웬만하면 참인 걸로 바꾸면 돼. 부정이 거짓이라는 건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거고 명제가 거짓이라는 건 부정이 참이라는 소리겠죠. 그치? 그래서 참을 찾아서 보는 게 웬만하면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부정을 해보겠다. 부정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부정이 참이니까 앞에 거부터 부정을 해보면 어떤이니까 모든 실수로 바뀌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니까 부정하면 뭐로 바뀌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죠. 그치? 그럼 뭐가 돼?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뭐였어?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이제는 좀 외워, 얘들아, 그냥. 알겠지? 이제 2차 부등식 단원을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그냥 문제 풀다 보면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또는 항상이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가 고정이에요. 고정. 무조건이야. 알겠어? 무조건이 안 변해, 얘는.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등호 붙이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푸세요. 알겠지? 판별식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 433번 보시면 43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x가 p에 들어간다에 대하여 x는 q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p 안에 있는 어떤 원소는 q 안에 들어있지 않아라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q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만약에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p의 모든 원소는 q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러니까 저 말, 어떤 p 안에 있는 x는 q 안에 있지 않아 라는 말은 p와 q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뭔 소린지 이해가? 아예 떨어져 있다가 아니야. 알겠지? 서로 소다라는 말은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xq에 대하여 q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x는 r 안에 있지 않아. 이건 뭔 소리야? 전부 다 저기 없어. 뭔 소리야?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p와 q는 교집합이 있어. 또는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어. 바깥쪽은 무조건 있어야 돼 라는 뜻인 거고 q와 r은 아예 서로 소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집합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아? p와 q는 바깥쪽이 있어야 돼. 근데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q와 r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q이면 p이다. 즉 q가
P 안에 들어간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라는 말인 거야. Q가 여기 있어. 그럼 Q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죠. 색칠한 거 안에 R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Q의 여집합은 not Q이면 P다. P에 들어가냐? Q의 여집합이 지금 P에 들어가? 아니죠. 이 부분. 다시 이 부분이 아니죠. 이거 바깥 부분? 이 부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은 니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가 어떤의 표현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쭉 뒤로 넘어가셔서 오늘 봐야 되는 실력원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4문제? 4문제 정도 있으니까 한번 쭉 풀어봅시다. 455번에 X가 실수일 때 다음 두 조건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쟤부터 보시면 지금 Q부터 볼게. Q 보시면 2,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Q는 풀면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들어가 있도록 하는 K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지금 쟤 봐봐. P 봐봐. P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다야.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음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양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음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양수여야 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뭔 범위가 나올 거고 여기서 무언가 범위가 나올 건데 그게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근데 그 범위가 지금 뭐야? 얘잖아. 그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 맞지? 잘 봐. 얘는 어떤 범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열려있는. 뭐 당연히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뭐 풀었을 때 근이 없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범위가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생긴 애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야. 그러면 내가 이 둘을 연립한다라고 했을 때 겹치는 걸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겹치는 게 존재하면.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는 얘들아 이 안에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와 얘는 얘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맞잖아. 이미 들어가 있잖아. 왜?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얘를 봐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나와? 반대쪽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되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얘가 저 안에 들어가 있냐고. 이 범위가 뭔데? 이 범위가 뭐야? 요만큼 아니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럼 이 범위가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생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괜찮니? 만약에 근이 생기더라도 어디서? 끝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있고 요렇게 만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야. 그럼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자락에서 딱 하나씩만 만나면 그건 괜찮아.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얘들아, 부등식의 방향만 달라진 거거든? 맞잖아. 부등식의 방향만 달라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그린 이 흰색의 경계값과 이 흰색값,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와 베타랑 여기 그린 알파와 베타는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같겠지. 왜? 같은 식에서 나온 근이잖아. 부등호의 방향이 다르니까 얘는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범위가 나오는 거고 얘는 안쪽으로 닫혀있는 범위가 나오는 거야. 부등식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치만 경계값은 어떨 거라고? 경계값은 같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겹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럼 여기서 겹칠 수 있어? 다시? 잘 봐. 다시. 잠깐만. 겹칠 수 있다. 없다. 일단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3이 있어.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는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같은 건 상관없지? 아까 같은 건 경계값은 상관없다 그랬어. 또 베타는 뭐보다? 베타는 뭐보다?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한쪽만 만족하면 안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이게 요 사이에 있어야만 해. 왼쪽은 걸치고 오른쪽은 안 걸치면 안 돼. 조금이라도 걸치면 안 돼. 딱 같은 것까지만 가능한 거야.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왜냐면 이제 얘는 어떤 근이 나오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이 있든 없든. 얘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거긴 한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3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요렇게고 요렇게면 이만큼의 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이만큼의 근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만큼의 근이 존재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요 범위 찾으라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럼 알파 베타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서 근의 공식 쓰면 x는 뭐가 나와? x는 2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거 마이너스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플러스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 루트 있으니까 다 넘겨서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마지막 최대최소 찾는 거잖아. 최대최소 찾는 거잖아. 뭐겠어? 뭐겠어? 최대최소면 경계값이겠죠? K값이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나왔어. K값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5겠죠? 맞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최대 최소는 뭐일 거야? 여기서 같을 때 하나? 뭐 여기서 같을 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이제 범위가 등호니까 등호가 달려있는 범위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 다음 계산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집어넣어서 양쪽에 2 곱한 다음에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지금 이 범위와 이 범위가 겹치니까 그런 거야. 겹치니까 저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겹치면 사실 4차 부등식이라 못 풀어요. 겹치니까 그나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56번 봅시다. 456번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명제,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참이려면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다. 다음 중 명제로 가능한 것을 골라라. 보시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부정형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대우로 바꿉시다.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라는 말인 거고 또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래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뭐라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해요. 우린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요 사이에 판매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져. 그러면 얘면 얘고 얘면 얘니까 얘면 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이거.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증가한다. 됐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 보시면 판매량이 증가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대요. 한번 해볼까? 판매량이 높아지면 인지도가 높아져. 그럼 어떻게 돼?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높아져. 뭐야 이게? 왔다 갔다만 계속 하는 거야? 필요 없는 거죠? 무슨 이해가? 봐봐. 판매량이 높아지면 인지도가 높아져.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높아져. 판매량이 높아지면 인지도가 높아져. 계속 도는 거잖아. 필요 없는 거야. 1번은. 그리고 두 번째.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그럼 않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해보자.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증가해. 그 다음 이어져. 이어지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2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대.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해.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하죠. 그럼 3번 맞는 거네. 맞지? 그 다음 4번. 가격이 상승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가격이 상승하면 인지도가 높아져.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높아져. 에서 끝나잖아. 얘와 얘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4번 아닌 거고. 또 5번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반대로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해보시면 돼, 하나씩. 말장난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7번. 457번에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있다. 그랬을 때 PQR이 저렇게 되고 P면 Q이다가 충분조건이고요. P면 Q이다가 충분조건이라는 건 P가 Q로 화살표를 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R로 화살표를 쏘고 있는 상황이죠. R은 화살표를 받아야 돼. 필요 조건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P가 어디에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P가 여기에도 들어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P가 Q 안에 들어가는 상황부터 봅시다. P가 Q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 Q는 A제곱과 B니까 결국엔 뭐야? A제곱이 4거나 아니면 B가 4거나죠? 둘 중 하나지? 맞지? 그러니까 4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결국 뭐다? A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B가 4거나 둘 중 하나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R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볼게요. R은 J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고 A-1이 4거나 아니면 A 곱하기 B가 4거나 둘 중 하나라는 소린 거야. 이해됐니?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5거나 아니면 이제 얘는 그대로 A, B가 4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씩 보면 되겠지. 지금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한 가지씩 볼게. 첫 번째. A가 2일 때 봅시다. A가 2일 때. A가 2면 얘 만족하니까 괜찮아. 맞죠? 근데 A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그럼 얘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얘가 만족을 해야겠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됐어? 나 지금 뭐 틀렸어? 틀린 거 없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불안하게. 봐봐, 다시. A가 2야. A가 2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B도 2겠네.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야.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야겠죠? 그럼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B가 4야. B가 4면 A가 뭐일 수 있어? A가 5일 수 있죠? B가 4면? 아니면 네 번째. B가 4일 때 A가 뭐일 수도 있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일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제 반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반대로 A가 5야.
A가 5야. A가 오면 얘일 수는 없으니까 얘겠지? B가 4지? 근데 그거 여기 있죠, 이미. 맞죠? 그럼 다섯 번째는 쓸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AB가 4야. AB가 4야. 그러면 AB가 4인데 반대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건 다 했잖아. AB가 4일 때. 그래서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반대로는. 이 중에 뭐 찾아라? 더했을 때 최대값. 이네요. 답은 9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조건 찾아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8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458번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다. 그랬을 때 다음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해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b다. 앞서 얘기했던 거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판별시티 짝수 판별식 씁니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는 뭐다?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런데 a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두 번째,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not q이다.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쏜다. 그러면 p이면 재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뭐다? x제곱 다시 맞죠?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not q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부정이니까. 근데 잘 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양쪽으로 벌어져서 나오지. 양쪽으로 벌어져 나오면 얘는 예를 들어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얘도 어떻게 나와? x는 뭐 감마보다 작다 또는 x는 뭐 시그마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때? 얘를 결국 풀면 둘 다 뭐가 나와? 또는이 나오죠. 그럼 뭐로 푸는 게 편해? 대우가 편하다고. 대우가 편하다고 또는이 나왔을 때는. 알겠지? 그러면 대우로 바꿉니다. 대우로 바꿔요.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다시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되고 얘를 풀어라라는 거야. 얘를 풀어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서 얘가 P는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애야. 그럼 그거를 부정으로 돌렸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들아, P는 애초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애야. 근데 그걸 내가 부정으로 돌린 거야, 지금. 그럼 뭐가 되냐고? 근이 없다가 되죠. 정확히는 공집합이 된다고요. 맞니? 괜찮아? 그럼 얘가 공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맞나요? 그럼 얘가 공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얘가 뭐라는 소리야? 공집합이라는 거야. 맞나요? 공집합 안에 포함되려면 공집합 말고는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가 0보다 작다.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증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근이 없다기 때문에 같으면 안 돼. 그래서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되겠네.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3 곱하기 5에서 15개네.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대우를 무조건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하기 편하게 바꾸자는 거야. 근데 이 상태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바꾸자라는 것 정도는 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5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됐나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